안녕하세요. 팀TV입니다. 결혼은 서로 이해와 배려가 선행되어야만 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제결혼이라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내 결혼은 서로에 대한 개인적인 차이만 맞춰가면 되겠지만 서로 문화가 다른 국제결혼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결혼 상대국 중 가장 친근한 베트남의 문화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베트남의 역사,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역시 역사를 보아야 하겠죠. 오랜 중국의 지배를 받은 베트남은 한자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으며 프랑스 식민지였던 영향으로 프랑스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현재까지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어적으로도 한자의 영향을 받아 우리가 흔히 주식이라고 부르는 증권 거래에 대한 대화를 나눠보면 베트남 사람들도 증권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권리라는 단어처럼 한국인이 사용하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한편 중국과 프랑스 문화에 소수민족 문화가 더해져 공존하는데요. 50세계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베트남은 소수민족의 전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하여 한때 핍박받기도 했지만 현재는 정책적으로 그들을 포용하였습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 간의 유대감이 특별하지만 남존여비보다는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여성 박물관이 존재하며 여성의 날이 큰 국가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전쟁 이후 성비 불균형으로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토템 문화에서 이어진 여성 숭배 사상도 있기 때문에 여성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물론 현재는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많으며 빠르게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집 방문. 한국에서도 누군가의 집을 방문한다면 보통 과일과 같은 선물을 준비하시죠. 최근에는 과일 바구니보다는 좀 더 실속 있는 선물로 문화가 바뀌고 있긴 한데요.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집을 방문할 때는 과일을 선물하는 것이 기본 매너입니다. 물론 한국처럼 바구니나 박스가 아닌 상점에서 봉지에 담아준 그대로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국제결혼을 위하여 맞선을 보고 상대 여성분과 신랑이 서로 결혼에 동의하게 되면 과일을 사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 위하여 집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물론 과일을 사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화를 내진 않지만 어느 날 신부가 왜 그때 과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만큼 부모님 댁을 방문할 경우에 과일은 기본적인 매너인 것이죠. 큰 선물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공경하고 예절을 지키는 의미인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한국과 정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명절, 한국에서도 설날과 추석이 있듯이 베트남도 설날과 추석이 있긴 하지만 베트남의 추석은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대신 떼시라고 부르는 베트남의 설날은 긴 휴식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상점이나 식당들이 문을 닫고 고향에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 직원에게 이 기간 동안 일을 시킨다면 평소의 400%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베트남은 뗀 명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 이유로 최근 베트남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 시설 격리를 면제해주며 해외에 체류 중인 베트남인들의 귀국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도 한국의 세뱃돈과 비슷한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한국처럼 세배를 하진 않지만 서로에게 덕담을 주고받으며 빨간 봉투에 정성을 담아줍니다. 여성의 날. 베트남은 과거 전쟁에도 참여했을 만큼 베트남 여성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약하였는데요. 그 이후 많은 여성들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등의 역할을 하면서 여성의 중요성이 더 부각되었으며 베트남의 여성박물관에도 아이를 안고 총을 들고 있는 여성의 그림과 사진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보니 베트남에서는 여성의 날도 큰 국가 행사일 정도인데요. 이날 대부분의 여성들은 꽃다발과 선물을 받게 됩니다.
국제 결혼을 하신다면 이러한 문화도 이해를 하시고 먼저 챙겨주셔야 하는 것이죠. 베트남 여성에게 여성의 날이나 생일을 챙겨주지 않으신다면 여성에게 사랑받는 것은 포기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보단 오토바이. 베트남에 처음 여행을 가신다면, 특히 수도인 하노이나 호치민과 같은 대도시에 가신다면 길거리에 수많은 오토바이를 보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낮은 소득 수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는 차보다 오토바이가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오토바이 위에서 연인들 간의 애정 행각을 자주 볼 수 있다고도 말하는데요. 이는 베트남인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잘못 인식된 소문입니다. 소수의 경우를 보고 전체로 일반화해버리는 오류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잘못된 소문이 날 만큼 베트남인들에게 오토바이는 굉장히 중요한 교통수단인데요. 하교하는 아이들을 오토바이 위에 누워서 기다리는 것은 부모님들의 일상과도 같습니다. 이동하기 위한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삶의 일부인 것이죠. 최근에는 베트남에서도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없는 길을 준비 중이기도 한데요. 아직까지 낮은 소득 수준인 베트남에서 오토바이 없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숨막히는 교통체증 문제와 대중교통의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칼퇴근이 기본. 베트남 사람들의 직업과는 우리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일이 개인 시간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남아 사람들 전반에 걸친 성향이 하루 벌어 하루 행복하게 사는 일상인데요. 최대한 빨리 해야 하고 잦은 야근과 퇴근할 때 상사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한국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물론 한국도 젊은 세대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하 직원과 상사와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곤 하죠. 물론 베트남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엄청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는 설명을 해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문화 자체가 다른 것이죠. 적당히 벌어 적당히 즐기는 삶이 한편으론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관이나 근무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인들이 현지 직원들과 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생활 습관. 한국과는 다르게 베트남이나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칼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과일이나 채소를 다듬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손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오히려 한국인에겐 그 방법이 더 위험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또한 화폐의 단위가 한국은 1과 5로 나눠져 있는데 베트남은 1, 2, 5로 단위를 나눠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셈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와는 다른 계산법도 나오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격이 4만 동 물건을 사기 위해 5만 동을 주었을 때 상인이 2만 동 지폐만 가지고 있다면 손님에게서 만 동을 더 받아 총 6만 동을 받은 뒤 2만 동을 거슬러 주는 것이죠. 한국도 사용되지만 이 단위의 화폐 존재로 인하여 베트남에서는 훨씬 자주 사용되는 계산법입니다. 혹시 여행 중 점원이 여러분 손에 화폐에 손을 댄다면 아마도 저런 이유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럴 때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점원이라도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주는 것이 훨씬 쉽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행 중에 상점에서 바가지를 자주 씌운다는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물론 관광지에서는 외국인들에게 악의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일하는 상인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문제는 한국인들에 비하여 산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상인들이 잔돈을 더 적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산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잔돈을 적게 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실제로 대학을 졸업한 여성도 기본적인 산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한다. 베트남 사람들은 주로 잘못을 잘 인정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이런 원인으로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국제 결혼을 한 가정에서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안 한다보다는 못한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탓에 처음에는 눈에 뻔히 보이는 거짓말도 하곤 하지만
상대방이 화를 내면 인정하지 않기 위하여 더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장소에서 특정 인물을 혼내는 상황은 그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것이죠. 당장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는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느끼고 반성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시 만났던 친구 중에 한 명은 항상 약속 시간에 1시간 정도 늦게 나왔습니다. 전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고 서로 짧은 영어지만 새로운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세 번째 만나는 날 어김없이 그 친구는 늦게 왔고 같이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매일 늦어서 창피해요. 미안해요라고 말이죠. 물론 저는 이미 베트남 사람들이 약속 시간에 자주 늦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지 않고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베트남인들과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서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자신들의 상식 안에서 매너라는 것이 있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친구로 만나는 것이라면 베트남 사람들도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창피해하고 사과할 줄 안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결혼 후 이러한 이해의 차이로 자주 다툼을 벌이시기도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 이성적으로 행동하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화려한 결혼식장. 한국에서는 결혼식에 참석할 때 신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희고 화려한 의상은 피하는 것이 어느새 기본 매너처럼 되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그와 상관없이 누구나 화려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멋을 내고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길게는 일주일씩 동네 잔치처럼 진행하는 베트남 결혼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기 때문이죠. 베트남인들은 전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한 편입니다. 식당. 간혹 베트남 식당에서 식사 중에 수저를 내려놓으면 음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와서 테이블을 정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저를 엎어놓거나 젓가락을 그릇 위에 올려놓는 것이 식사를 마쳤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업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국의 안 좋은 문화인 손님은 왕이다라는 개념도 없으며 베트남의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한 외국인의 오해일 뿐입니다. 또한 이것은 서비스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을 했을 뿐이죠. 실제로 점원이 고기를 구워주는 식당에서는 점원이 고기를 굽다가도 손님이 들어올린 고기가 조금 크다 싶으면 재빨리 가위로 먹기 좋게 잘라주기도 합니다. 서비스를 위하여 손님을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식당에서 특정 맥주를 주문했을 때 주문을 받는 점원이 다른 맥주로 강요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은 그 점원이 식당의 직원이 아니라 해당 주류 회사의 직원으로 파견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당 주류가 팔려야만 자신의 직장과 인센티브가 보장이 되는데요. 식당의 입장에서는 파견 직원이 주문을 받아줌으로써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대형마트에서 각 회사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제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문화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런 성향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할 뿐 개개인 모두가 꼭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름이 존재하듯이 베트남 사람들도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고 친해진다면 따뜻한 정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한국과 외모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베트남이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은 국제결혼을 하는 국가인데요. 신랑분들께서도 베트남의 한국과 비슷한 점과 차이점을 이해하고 신부를 맞이해야만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틴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